자, 지금 시간이 2023년 8월 18일 금요일 오후 8시 21분입니다. 자, 이번 동영상은 중국 증시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HSI 항생입니다. 항생 지수를 살펴보시면, 자, 월봉을 먼저 볼게요. 월봉을 이렇게 살펴보면 지난달 저가를 깼어요. 지난달 저가를 깬 걸 확인할 수 있죠. 지난달 저가를 깼다. 근데 지난달 저가에서 조금 더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내려갔어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예? 이게 뭐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분기봉으로 보여드릴게요. 분기봉으로 보면 지난 분기 저가가 깨졌어요. 자, 항생 지수는, 항생 지수는 잘 보세요. 이미 저가가 지난 분기에 최저치로 다운됐어요. 그러니까 현재 목표는 얼마냐면 14,597이에요. 여기까지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항생은 한참 더 내려야 되는 거죠. 14,597이면 14,600 정도까지 빠져야 되잖아요. 14,600까지 빠져야 되는데 지금 17,950이니까 상당히 많이 내려가야 되는 공간이 있습니다. 지금. 자, 이런 경우 저가를 지키면 위로 간다라고 표현하고, 저가를 깨면 이제 밑으로 내려갈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진 거예요. 어제 깼죠, 어제? 어제 깼어요. 지난 분기 저가를 깬 게 어제예요. 드디어 항생 지수가 아래로 내려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컨트리 가든? 그죠? 컨트리 가든 이슈랑, 그 다음에 이제 헝다가 파산했잖아요. 헝다가 파산해서 파산 신청을 했는데, 그런 이슈들이 실제로 차트에 반영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항생 지수는 14,597까지 내릴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 뭔가 제대로 된 악재가 표면화되면 이 정도의 하락은 준비가 돼 있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뭘 보여드릴 거냐? 상해예요, 상해. 그러면 상해를 보시면 살짝 차이가 있어요. 잘 보세요. 자, 상해는 지난달 저가를 깼죠. 지난달 저가를 깼습니다. 근데 지난달 저가를 깬 게 조금 됐어요. 그죠? 지난달 저가를 깬 건 조금 됐고, 그러면 지난 분기 저가를 언제 깼을까? 지난 분기 저가 여기죠? 지난 분기 저가를 깬 게 여기에요. 8월 14일. 그러니까 8월 14일에 지난 분기 저가를 깼습니다. 그래서 분기를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보이시죠? 저가 투자 신뢰도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면서 이게 최저치예요. 그러면 상해 지수의 목표는 어디다? 2,863이요. 2,863이 목표입니다. 여기가 목표예요. 그러니까 항생 지수도 내려가야 되는 폭이 상당히 남아있고, 이제 상해 지수도 내려가야 될 폭이 상당히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 저가를 지켰어야 되는데 저가를 붕괴했기 때문에 드디어 하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걸 일목으로 잠시 보겠습니다. 일목으로 잘 보시면 여기 지금 보이세요? 이게 후행 스팬 기준선 26입니다. 데드죠? 이게 데드 나면 선행 스팬 2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3085? 이 정도까지는 내려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건
이게 밑으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자, 이번 달 이제 18일이니까 한 13일 정도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13일 동안 저 후행 스팬이 기준선 26을 다시 위로 올라서지 않으면, 데드를 낸다면 결국에는 3100 아래로 내려갈 텐데, 이 3100 아래로 내려가는 흐름 자체가 분기봉으로 봤을 땐, 그죠? 저가를 깨고 최저점으로 가는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증시만 보면, 예, 상해 지수와 항생 지수가 전분기 저가를 모두 붕괴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선 항생은 민간 기업이고 상해는 국영 기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항생 지수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민간이 무너진 거고, 상해 지수가 무너졌다라는 거는 국영 기업도 같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민간에서 시작된 이런 문제들이 이제 국영 기업까지 연결되어서 같이 흔들리고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여기서 국영 기업은 아마 금융에 해당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민간 기업은 뭐 건설도 있고 이제 다양한 기업들이 있겠죠. 지금 이제 표면화되고 있는 건 컨트리 가든, 그 다음에 홍다잖아요. 홍다는 이제 파산 신청이고, 그 다음에 컨트리 가든은 디폴트인데, 이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실 때 이거 별거 아니다. 이거 금세 해결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최근에 지난달인가 부양책 내고 올랐잖아요. 예? 부양책 내고 올랐다고요, 증시가. 근데 그 부양책 낸 거 지금 다 까먹었죠. 예? 부양책 낸 거 다 까먹고 내려와 가지고 지금 전분기 저가 깬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태는 부양책을 내놔서 해결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이미 이게 부양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마지노선을 넘은 게 아니냐. 그리고 특정 시점이 되면 지금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결국 가야 할 곳은 최저점까지 내려가는 흐름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로 봤을 땐 중국은 시작됐다라고 해석이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2455.99를 가야 시작해요. 2455.99를 가야 시작하는데 지금 상태에서 한 2%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 정도 빠질 수 있는 악재가 외부에서 터지면 우리나라도 중국처럼 이제 같이 손잡고 진행을 하는 거고, 이제 그게 아니면 좀 더 기다려 봐야겠죠. 근데 어쨌든 중국 증시는 제가 봤을 땐 분기봉은 스타트 했어요. 예? 분기봉은 스타트를 했고, 이런 구조를 만들었던 게 언제냐? 코로나 때예요. 예, 코로나 때 폭락했잖아요. 코로나 때 폭락할 때도 지금과 같은 구조를 거의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상태로 본다면 코로나 때와 거의 똑같다. 예. 지금의 상태로만 본다면 코로나 때와 분기봉의 구조는 거의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걸 지금 표면화해서 하락을 할 거냐가 저는 관건이라고 봐요. 그래서 중국은 제 관점에서는 시작됐다고 봐요. 제 관점에서는 상해와 그 다음에 항생이 모두 전분기 저가를 깬 상태라서 같이 시작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이제 전이 돼야 되잖아요. 미국 증시에도 영향을 줘야 되고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줘야겠죠.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중국 증시가 뭐 항생도 빠지고 상해도 빠지게 되는데, 물론 이거 말고 심천인가 거기도 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증시가 빠지게 된다라는 거는 유동성이 필요하다라는 걸 의미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흥국에 있는 주식을 또 팔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우리나라가 된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함께 영향을 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만약에 2%만 빠져도 우리나라 증시도 거의 패닉이 되는 그런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차트는 뭐 일시적으로 반등이 와서
반등 하락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는 있다고 봐요. 근데 그렇게 움직인다고 해도 지금 만들어진 차트 자체는 이미 급락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를 완성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중국 증시에서 스타트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음 주일 수도 있고 9월일 수도 있고, 컨트리 가든만 계산한다고 하면은 이제 9월 달일 것 같아요. 9월 10일 언저리로 해가지고, 그때 만약에 이제 디폴트로 확정이 되면, 뭐 큰 하락이 올 것 같기도 한데, 뭐 그 전에 트리거가 충분히 발생한다면 그 전에도 움직인다 해도 뭐 큰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부양책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부양책을 쓴다고 해도 어차피 깨진 저가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이미 깨졌기 때문에 이 깨진 구조로 인해서 가야 되는 그 공간이 이미 확보된 상태라고 본다면 아마도 조만간 하락이 찾아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샘플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저가 투자심 또 제일 높은 봉이 이봉입니다. 이봉이고,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저가를 오르고 내리면서 제일 낮은 봉이 뭐였냐면 얘입니다. 보이세요? 이봉이에요. 자, 제일 높은 저가, 제일 낮은 저가 쭉 가다가 여기를 깨고 여기서 무너뜨렸죠. 예? 이 라인을 깬 게 여기에요. 그러니까 얘가 최저가 모드라고요. 얘가 이 봉이 최저가 모드를 만든 봉이에요. 자, 최저가 모드를 만든 봉이 이 봉입니다. 이 봉. 예. 근데 깨기는 얘를 깨죠. 얘를 깨잖아요. 얘를 깨야 완성한다고. 근데 지금은 어디를 깨야 돼요? 지금은 얘를 깨야 완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려가지고 여기까지 내려가야 완성이 되는 거니까 이만큼 내리면 우리 증시는 최소한 2% 이상 빠진다고 봐야 되잖아요. 2% 이상 빠진다고 보면 결국에는 양쪽 다 전이가 돼가지고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언제냐는 거예요. 그 타이밍이. 그게 다음 주냐, 아니면 다다음 주냐, 아니면 9월이냐. 그건 계속 지켜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시차를 두더라도 일단 구조가 만들어진 이상은 한번 터지긴 터질 거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방 포지션을 유지하는 건 계속 유효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투자자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뭐 다르게 생각하셔도 상관없는 거죠. 뭐 2,700을 간다, 2,800을 간다, 3,000을 간다, 뭐 어떤 사람은 3,500을 간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판단하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이미 중국 증시는 이미 무너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는 조건은 코스피 지수로 2,455.99를 찍는 날입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